안녕하세요. 머니봇입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8436 종목 마스터를 만들 때 네.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어펜드, 얘는 그냥 그 어펜드하고 이제 쌓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리플레이스 예.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보니까는 이 시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좋더라. 하루에 한 3,000호씩 쌓이는데 그냥 시토리를 쌓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아라. 말하라가 예, 아니고요.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예. 때냐면, 어, 이런 게 있죠. 종목이 상폐가 돼요. 음. 종목이 상폐가 되면, 예, 우리 이제, 오늘 거의 종목만 갖고 있을 경우에, 예, 백테스트를 하면, 예. 살아남은 자의 그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백테스트를 하면, 잘 나와. 예, 봤는데, 있는 종목이 그거야. 그런데 과거에 가니까 상폐된 종목도 있었어. 예, 근데 상폐된 종목은 싹 빠지죠. 예. 왜냐면 오늘 살아남은 종목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백테스트를 할 때는 과거에 상폐된 종목을 이제 오늘 기준에 맞춰서 싹 빠졌는데 빠져나니 실제로는 사서 상폐당했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라는 이게 이제 백테스트 할 예, 때 그 살아남은 자의 오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백테스트가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살아남은 애들만 갖고 백테스트를 하는 거지, 음. 과거에 죽은 애들은 사라져서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종목 코드가 말씀하신 대로 음, 과거 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음. 코드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매일 종목 코드가 바뀔 거 아니에요? 종목 사실, 코드가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코드가 뭐 바뀐다는 의미가 예, 아니라 예, 종목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거 트레이싱을 해줘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예, 예. 그죠? 음, 자, 그러면 음, 거기에 따른 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데이터 유지 관리도 복잡해지고요. 음, 백테스트 프로그램도 되게 복잡해져요. 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음, 하는 것보다 그냥 음, 살아남은 자의 오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음. 오차 얼마 정도 된다 계산해 놓고 예,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음, 어, 그 과거 히스토리를 모으는 거는 예, 분명히 필요성은 예, 있는데, 예. 그거를 혼자 음, 개인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관리하면서 그거를 백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음, 무리가 가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음. 이 정도 되면 뭐 1년에 평균 상패가 몇 개가 되니까, 예, 예. 그냥 몇 퍼센트 정도 손실로 뭐 한다. 뭐 음,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1년에 10% 수익이면 뭐 한 2%는 뺀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하는 게 더, 뭐라 그럴까, 현실적이다. 음, 현실적이지. 그거를 코드화 해가지고 하면 음, 백테스트 자체가 너무 음, 힘들어지고 음, 속도도 느려지고, 음. 그러니까 별로 권하지는 예, 예. 않습니다만은, 음, 근데 이제 꼭 그거 말고도 과거의 흔적을 좀 볼 필요는 있기도 해요.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거냐면, 상폐되는 종목의 특징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럼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렇잖아요. 상폐가 되면 뭐, 되는 것들은 뭐 한 석 달 전부터 뭐, 무슨 뭐, 그 회사의 뭐 재정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제 슬슬 그게 나오고, 때로는 이제 잘 안 나오기도 하죠. 예, 예. 그럼 주가가 어떤 방식으로 흐른다더라,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패는 피하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그거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예, 예. 누적이 되는 데이터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마스터라고 부르진 않아요. 마스터는 항상 최신의 깔끔한 아, 최종적인 데이터를 마스터라고 보통 부르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데이터는 그러면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예, 날짜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예, 예. 바뀌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예, 그건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나 로그점 이렇게 된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리를 이중으로 하셔야 돼요. 음, 아니, 거기에 과거 거부터 다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읽거나 하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음, 그거는 약간 모르시는 질문인데, 예를 음, 들어서요, 오늘 최신의 데이터의 종목을 다 받아오고 싶어요. 음. 그러면 어떤 종목이 최신의 종목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요? 만약에 그 데이터만 있고 마스터가 없다고 아, 쳐봐요. 히스토리만 있으면. 트레이드 데이트를 찍어주잖아요. 예, 예, 트레이드 데이트에 가장 맥스를 가지고 와서 예, 그걸로 예, 이제 셀렉팅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코드가 자꾸 복잡해요. 생각할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안 하려고 마스터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머니버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거기다가 억세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잔뜩 있는 그 데이터에다가 셀렉트를 걸어버리면요. 느려집니다. 쿼리가. 시스템 전체가 바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자꾸 빈번하게 백테스트 할 때 매일 걔를 셀렉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건씩 쌓이냐면 하루에 지금 종목이 약 2,000건인데요. 1년이면 몇 건이겠습니까? 3천 개 쌓입니다. 3천 개 하루 해보니까. 3,000개? 예. 뭐 ETN 뭐 이런 거 다 예, 합쳐서 3천 개 3,000개. 쌓입니다. 예. 3,000개 1년에 예. 251이라고 가정해 놓고 예. 계산을 해보면 예. 막 얼추 한 7만 건 쌓이나요? 계산기가 어딨나? 2,873개라고 저기 나오네요. 1년에 한 200일 할까요? 200일. 안 돼. 252일 해야 돼요. 252일. 252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2,871건?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계산기로. 예, 70만 건 정도 자, 쌓이네요. 2,800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일. 네. 매일. 뭐 이거 항상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 252일. 251로 그냥 합시다. 그러면 7만 건이 70만 건이죠? 1년에? 예. 이거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700만 건이죠? 700만 건을 셀렉트를 걸어버리는 거는 DB를 혹사를 시키는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방식을 히스토리로 갖고 있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 그걸 매일매일 쓰는 코드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시스템 전체적인 속도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뭐 그냥 참조를 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참조하시는 걸로 하시고. 예. 예. 제가 8436 쓰니까 8436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이 기준가와 전일 종가를 주잖아요. 네. 예. 가격을 기준가와 주죠. 전일 종가가 다른 것들은 오늘 아침에 변동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권리락을 했다든지 네. 배당락을 했다든지 네. 이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를 항상 최신의 데이터로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정주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종목을 수정주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모르거든요. 수정주가. 예. 그렇죠. 그러면은 데이터 받은 다음에 기준가와 전일가를 종가를 무슨 얘기인지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모아놔서 이건 그날은 수정주가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종목들을 과거 것들을 버리고 그 종목들만 다 갱신해야 다시 되는 거죠? 갱신을 하면은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해본 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피곤하더라. 피곤하죠. 예. 예, 매일매일 그거 해가지고 새 데이터를 받는다는 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 유지 관리를 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그 종목 검색식을 써라 하는 그렇죠. 이유가 그거죠. 예. 왜냐하면 품은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해서 백테스트 해도 그냥 종목 검색에서 대충 해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깨달음이 오면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저기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알고리즘을 내가 아주 그냥 쌈박한 거를 하나 만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만드는 알고리즘도 뭐 그 누군가가 만드는 알고리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확률 분포상 95% 내에 들겠죠. 물론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저기 탑 저 꼭대기에 뭐 1위에서 10위 안에 있겠지라는 꿈을 갖고 만들겠지만 현실은 만들어 보시면 뭐 그동안 멍구리님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현실은 그 밑에 95% 이내 내지는 50% 이내에 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이 되면
시중에 책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막 그런 거기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매출액이 좋은 회사를 사셔라, 예, 뭐를 사셔라, 뭐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 몇십 년간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이 왔다. 예,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야죠. 예,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그 사람이 책에다 써놓은 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예, 그냥 그 알고리즘을 따라 거기서 제시한 방법대로 해서 예, 뭐 1년에 몇십 프로 정도 나온다. 그럼 그냥 그거를 쫓아가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책에 나와 있는 그 수익률을 보면요. 펀드 매니저 수익률을 상회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그냥 펀드 사는 것보다 음, 그냥 그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예, 패시브 펀드는 또 저리 가라죠. 또 저기 뭐 그러니까 훨씬 더 좋죠. 그 수익률을 보면. 그러면 일단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하면 사실 그 정도 수익률로 난 만족한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 필요도 별로 없고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방법대로 뭐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되고 뭐가 뭐 그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검색식에 넣고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게 예, 예, 편하게 수익이 나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만약에 5%를 더 올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인고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5%를 올리기 위해서 뭐 멍구리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 그거 5%, 3%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백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쵸. 나는 쟤보다 더 벌 거야 이래가면서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쌓는 게 필요한 건데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예, 제가 해보면 데이터를 쌓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관리하는 게. 관리가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데이터를 매일 갱신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구간들이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쌓아놓고 모든 알고리즘은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비교하기도 좀 편하고 예, 비교하기도 좀 편하고 내가 만든 A라는 알고리즘 가지고 뭐 A 프라임을 만들었는데 같은 구간에서 측정을 하면은 뭐랄까요? 확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간 자체가 달라지면은 얘 로직이 좋아진 건지 시장이 좋아진 건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음,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예,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되게 롱텀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음, 뭐 30년, 음, 50년, 뭐 어떤 거 뭐 100년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가 돼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 속는다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거는 롱텀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오래 가야 되는 알고리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테스트 데이터도 되게 오래 필요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급등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과거 데이터로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시장이 다르거든요. 지금 음, 시장하고 그 트렌드도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손으로 투자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때는 바이오가 한참 날뛰다가 또 어떤 때는 뭐 환율주가 날뛰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주나 이런 바닥바닥한 그런 주식을 손을 대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롱텀으로 백테스트하면 실망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맞춰 놓으면 또 최근엔 또 아예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 전략의 그 기간에 음, 따라서 뭐 길어야 3년, 뭐 2년, 1년, 어떤 거는 되게 짧은 기간밖에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 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멍구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 전략에 따라서 데이터의 그 기간이 바뀐다는 거. 음,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은 롱텀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데이터를 되게 길게 쌓아놓은 음, 거였고. 그래서 뭐 데이터를 과거 거가 꼭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뭐 30년짜리 펀드를 내가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효용성은 대부분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죠.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이제 그 마스터 마스터 데이터는 데이터와 얘는 그 히스토리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베스트는 이게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한가, 하한가, 뭐 전일가, 뭐 기준가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스펙도 나와 예, 있고 이런 게 예, 있으니까 요거 기록은 해둘 만한데 예, 손이 많이 가서 예, 예. 음,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마스터 데이터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조금 뭐랄까요 코드 강의보다는 어떤 뭐
그 머니버님 경험적인 것들 그렇죠. 좀 많이 그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그 8436번 종목 마스터 화면을 그러니까 UI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그거를 파이큐트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예. 하겠습니다. 머니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